주택건설 회사 부영이 경남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 사업에 잇따라 유력한 사업자로 떠오르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개 선거구의 후보를 추가로 공천했습니다. 새누리당도 2곳에서 후보자를 정하는 등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으로 양식장 피해를 우려해온 어민들과 발전소 간의 갈등을 풀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돼 주목됩니다. 꽃샘 추위에도 동백꽃이 활짝 핀 남해안 섬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수조 원 규모의 경남 지역 초대형 사업에 주식회사 부영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남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 좋은 일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추정 사업비 5조 1천억 원, 땅값만 최소 3,400억 원에 이르는 마산 해양 신도시도 조단위 사업이 예상됩니다. 두 곳 모두 부영이 유력한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부영의 이 같은 이딴 투자에 우려도 제기됩니다. 아파트 건설이 주업인 만큼 돈이 되는 아파트에만 치중하면 문화관광, 비즈니스 등 사업 원래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연의 수익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해서 수익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갖지. 창원시가 지난해 마산 해양 신도시 용도 제한을 해제한 데다 부영의 복합 리조트 계획안에도 60%가 아파트 단지였던 점은 이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선다면 과거의 마산만 난개발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영은 서울의 호텔 부지를 잇따라 매입했고 제주도와 인천에서 각각 9천억 원, 8천억 원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형 사업을 4-5개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영의 자금 사정이나 경기 변수에 따라 경남 지역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좀 한번 부영에서 힘들 텐데 저도 걱정이에요. 부영이 경남에서 한국철강이나 진해화학 땅처럼 매입만 하고 10년 넘게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4.13 총선. 경남 16개 선거구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2곳을, 더불어민주당은 7곳의 후보를 추가 공천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해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해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김해시 갑은 홍태용, 김해시 을은 이만기 예비후보를 각각 단수 추천해 사실상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현역인 강기훈 의원이 단독 출마한 창원 성산과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4곳 등 5곳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경남 16곳 가운데 3곳은 후보 공천이 됐고 8곳은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7개 선거구에 단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창원 의창구 김기훈, 창원 성산구 허성무, 창원 진해구의 김종길 예비후보가 각각 공천됐습니다. 또 진주갑은 정영훈, 사천 남해하동 남명우, 거제 병광용, 양산갑의 송인배 예비후보가 각각 공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16개 선거구 가운데 10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누리당은 경선 지역에서 후보가 확정되고 더민주 등 야당은 나머지 선거구 공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후보 경선이 무효화된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에 허성곤 예비후보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로 허성곤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경남도당에 통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5일 100% 국민 여론조사로 공윤권 예비후보를 김해시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2위 득표자인 허성곤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신청한 재심이 수용되면서 공윤권 후보의 공천은 무효화됐습니다. 경남 선거구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새누리당 예비 후보 2명과 야당에서 1명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창원, 마산 회원구입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창원 마산회원구 예비후보 5명 가운데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2명을 경선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4선에 도전하는 안홍준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NC의 야구장 건립비 최대 240억 원 확보와 창원교도소 이전 국비 예산 확보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마산에서 오래 살고 앞으로도 마산에서 살아갈, 또 마산을 가장 잘 알고 열정과 힘을 가진 4선 의원 안홍준이 꼭 필요합니다. 윤한홍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대통령실 행정자치 비서관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첨단 복합 MCT 건설과 동네별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해운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앞으로 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나선 안성호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경남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산 MCT 개발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고용 확대, 창동 구도심 재생사업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재 마산 해운구로서는 경제 세력화가는 마산의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당에서 생각하는 희망의 정치, 서민의 정치, 마산회원구의 새누리당 최종 후보는 이번 주말 경선을 통해 결정된 뒤 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천연가스 화력발전소가 통영에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양식장 피해를 우려한 어민들이 계속 반대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발전소와 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3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립 예정지. 애초 내년이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발전소가 냉각수로 쓰고 배출하는 바닷물이 원인입니다. 온수가 들어오면 바다 생태계 변화가 우려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해서 먹이 생물이 부족한 현상이 더 많은 폐사를 불러왔다. 온배수가 이렇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최근 온배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이 온배수를 바로 옆 가스 생산 기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스 기지는 가스를 액체에서 기체로 만들 때 바닷물을 사용하는데 발전소에서 나온 온수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은 환경단체가 냈고 해당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냉배수와 온배수를 서로 연결해서 서로 순환해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바다 환경을 다시 자연으로 복원하는 것 아닌가. 발전소 지연에 소가리를 하던 통영시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중간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수년 동안 갈등을 겪어오던 지역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연일 꽃샘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해안의 섬에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거제 내도에는 100년이 넘은 동백나무에 꽃이 활짝 펴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쪽빛 바다를 가르며 10분 만에 도착한 거제 내도.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대나무 숲을 지나 동백나무 터널이 펼쳐집니다. 길을 따라 송이송이 매달린 새빨간 꽃망울을 보면 미소가 활짝 번집니다. 저희가 사는 김천에는 동백꽃이 안 피는데 여기는 오니까 동백꽃도 활짝 피어 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보기도 참 좋습니다. 12월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피고 지는 동백은 이번 달이 절정입니다. 내도동백은 특히 토종동백입니다. 누가 식생을 한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 생긴 것이라서 100년에서 200년의 어떤 수령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고 섬 전체 숲의 60%가 원시 동백림을 이룬 내도는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경남에서 유일하게 명품 마을로 선정한 이곳 거제 내도는 봄 기운을 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뽐내고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 풍경은 감탄사를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쪽빛 바다 위에 자리 잡은 홍도와 외도, 해금강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옷을 벗고 싶게 온도도 높고 바다를 보세요. 파랗게 봄바다죠. 예,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꽃샘 추위가 막판 기승을 부리지만 남해안 섬들은 완연한 봄 기운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성산구를 야권연대의 모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창원 성산에서 야권연대의 모범을 만들어내는 일은 진보정치 1번지 창원의 숙명이고 창원은 야권연대의 제1전략지역이 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청을 방문한 추거홍 주한 주중대사를 접견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로는 한반도 군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홍 지사는 따라서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으며 핵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가 국가 중요시설인 거가대교에 대한 통합 방호 훈련을 벌였습니다. 오늘 훈련은 테러단체가 가동요금소로 침투해 거가대교 상황실을 점거하고 침매 터널을 폭파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진해기지 사령부를 비롯해 육군 39사단과 경찰, 해경 등이 참여해 접수와 상황 전파, 진압 과정에서 기관의 협조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오늘 오전 창원 지역의 한 총선 예비후보자 사무실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에 의한 것으로 해당 후보가 피고발인은 아니며 선거운동원이 금품 살포에 연루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에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인 삭과 수달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따르면 최근 지리산 한 계곡에 설치된 무인 센서 카메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삭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사냥을 준비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리산에 서식하는 수달과 반달 가슴곰 등 야생생물의 생태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경남과 경북 자치단체장들이 오늘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남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박유동 경상남도 서부권 개발본부장과 하창환 합천군수, 권민호 거제시장 등 경남 경북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남부 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낮게 나오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